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꽃피는 봄이 다가왔습니다. 이맘때면 전세계 애플 팬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이벤트가 있죠. 바로 애플 스프링 이벤트입니다. 일상에서 찾는 투자 아이디어, 오늘의 주제는 애플의 봄 이벤트입니다. 애플의 유명 이벤트는 크게 세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는 애플 개발자를 위한 축제인 WWDC, 두 번째는 아이폰 신제품이 발표되는 가을 이벤트, 마지막으로 오늘 다룰 주제인 봄에 열리는 애플 스프링 이벤트입니다. 어느 기업이든 최근 몇 년간 신제품은 거의 루머대로 출시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혁신은 없었다 라는 밈도 생겨날 정도인데요. 수많은 루머에 따르면 이번 애플 스프링 이벤트에서는 아이폰 SE 3세대, 아이패드 에어 5세대, M1 프로와 맥스가 탑재된 맥 미니 정도의 발표가 예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스프링 이벤트의 메인은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 카테고리인 아이폰에 속하는 아이폰 SE 3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아이폰 SE의 특징을 간단히 정리하면 플래그십의 성능을 가진 엔트리급, 즉 보급형 모델이란 점인데요. 아이폰 SE의 하드웨어 구성은 다른 안드로이드 보급형 스마트폰과 비교하면 특이한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보급형 스마트폰은 대화면 대신 스마트폰의 두뇌인 AP를 비롯해 여러 부품들을 더 낮은 성능의 부품을 채용하거나 제거함으로써 플래그십과의 차별화를 꾀하고 있죠. 반면 아이폰 SE의 경우 외관인 폼팩터는 예전 플래그십을 재활용하는 대신 AP를 최신의 AP로 가져간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즉, 고성능의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체감한다가 아이폰 SE 시리즈의 모토라 할 수 있죠. 이번 아이폰 SE 3세대 역시 이전과 같은 기조를 따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를 정리하면 몇 가지 특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형 플래그십인 아이폰 8의 외형, 폼팩터를 그대로 따라갈 것이라는 점인데요. 다만 원가 절감을 위해 전면 디스플레이의 베젤은 검은색으로 통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아이폰 SE 2세대와 완전히 똑같은 외형을 지닐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죠. 두 번째 특징은 스마트폰의 두뇌인 AP 사양이 최신 플래그십 모델에 준할 것이라는 예상인데요. 따라서 이번 아이폰 SE 3세대에서는 애플의 최신 모바일 AP이자 아이폰 13 시리즈에도 탑재된 A15 바이오닉이 탑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최근 반도체 대란 등의 사태와 맞물려 극소수긴 하지만 이전 세대 모델인 A14 바이오닉을 채택할 수도 있다는 예상도 존재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5G를 지원할 것이란 점인데요. 지금까지 나온 5G를 지원하는 아이폰들은 아이폰 12와 13으로 가장 저렴한 모델이 90만원이 넘는 고사양의 스마트폰이었죠. 무선 통신 방식이 점차 5G로 바뀌고 있다는 점을 염두하면 시장 확대를 위해 애플 역시 저렴한 가격의 5G 스마트폰 모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마지막 특징은 저렴한 가격인데요. 베이스 모델이 399불을 시작으로 예상되는데 이 가격대는 안드로이드 진영에서는 중급기 이하 제품들이 형성하는 가격대입니다. 아이폰에 이어 아이패드 에어의 새로운 모델 역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이패드 에어는 플래그십 모델인 아이패드 프로와 보급형 모델인 아이패드 사이에 위치한 중급 모델로 적절한 고성능 AP를 채택하는 대신 아이패드 프로 대비 소소한 기능을 제거하고 프로 대비 저렴한 가격이 특징인 모델이죠. 그렇다면 이번에 나올 아이패드 에어 5세대는 어떤 특징을 가질까요? 첫 번째로 아이패드 프로 5세대와 같이 5G 네트워크 탑재가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태블릿 PC에서 무선 통신의 필요성은 스마트폰에 비해 크지는 않지만 그 수요는 항상 존재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5G 무선 통신이 대세가 되는 이 시점에서 이를 지원해주는 건 분명 큰 변화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패드 프로 5세대, 아이패드 미니 6세대에 이어 센터 스테이지 기능이 탑재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특징으로는 이전 세대인 아이패드 에어 4세대의 폼팩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인데요. 다만 아이패드 미니 6세대에 후면 LED 플래시가 탑재된 것을 고려하면 아이패드 에어 5세대에도 후면 LED 플래시 정도는 추가가 유력하다고 볼 수 있죠. 새로운 맥미니의 발표도 예상됩니다. 맥미니의 최신 모델은 2020년 가을에 발표됐는데
이는 2018년 모델 이후 약 2년 만에 발표된 것이죠. 이번 맥미니에 대해서는 많은 정보가 알려져 있지 않지만 대다수가 M1에서 M1 맥스와 M1 프로로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애플 스프링 이벤트는 신제품 혹은 서비스 발표 이벤트이기 때문에 애플의 주가가 어떤 반응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 스프링 이벤트가 어떤 투자 아이디어로 연결될지 생각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이벤트는 애플의 2016년 봄 이벤트로 아이폰 SE 1세대와 아이패드 프로 9.7인치 모델이 발표됐는데요. 이벤트 이전에는 보급형 시장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판매량에 대한 기대치가 더해지며 애플 주가는 강세를 보였죠. 특히 판매량에 대한 기대감은 이벤트 이후에도 지속되며 애플 주가의 강세를 이어가게 만든 요인이었습니다. 2017년에는 스프링 이벤트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볼 것은 2018년 스프링 이벤트입니다. 새로운 하드웨어로 흔히 이야기하는 보급형 아이패드 6세대를 발표한 이벤트였는데요. 아이패드 보급형을 제외하면 신제품 발표가 없었던 시기이기 때문인진 몰라도 애플의 주가는 대체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케이스는 2019년 스프링 이벤트인데요. 이때는 앞서 살펴본 두 케이스와는 달리 새로운 제품 발표는 없었고 애플 뉴스 플러스, 애플 카드, 애플 아케이드, 애플 TV 플러스 등의 서비스 발표만 있었죠. 이 시기 애플 주가는 이벤트 전후로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러한 모습은 애플의 새로운 서비스인 애플 카드와 애플 아케이드, 애플 TV 플러스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신제품과는 달리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사전 정보가 많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케이스는 작년에 있었던 2021년 봄 이벤트인데요. 2021년 봄 이벤트에서는 아이폰 12와 12 미니의 퍼플 색상, 에어태그, 애플 TV 4K 2세대, 24인치 아이맥, 아이패드 프로가 발표되었죠. 이벤트 전후의 애플 주가 흐름을 간단히 정리하면 사람들의 관심이 쏠린 신제품의 경우 이벤트 이전 루머가 많이 풀리고 이것이 주가에 반영되면서 강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되며 이벤트 이후에는 실제 발표된 신제품이 루머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이로 인해 사전에 형성된 기대감이 빠르게 소멸되면서 애플 주가 역시 대체로 약세를 보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크게 새로울 게 없었던 2018년 애플 봄 이벤트를 제외한 나머지 이벤트들은 전후 1개월 사이 신제품에 대한 루머와 관심도 그리고 실제 공개 제품의 차이의 정도에 따라서 일정한 주가 흐름이 반복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상으로 일상에서 얻는 투자 아이디어 머니스테이션이었습니다. 머니스테이션은 투자자에게 힘이 되는 콘텐츠를 만듭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